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좋은 책 소개하기 제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위에 또 태양도 보이시죠?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좀 내용이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 책을 좀 선정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분야는 국제 관계, 뭐 국제 정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왜 이런 분야에 우리 국민들이나 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런 국제 사회가 이 공존하는 세상에서요. 절대 뭐 혼자서 고립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저희 나라한테도 분명히 뭐 경제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국제 사회에서 그런 뭐 양육강식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살아남으려면 또 뭐 국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줄 책은요, 아시아 세계의 종언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오슬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미국 기업 연구소의 그런 아시아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25년 이상의 아시아에 대한 관찰과 연구, 뭐 출장 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로 음, 아시아의 그런 안보나 경제, 사회, 정치의 여러 위험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어, 극복하고 뭐 안정되고 번영하는 그런 아시아의 미래의 뭐 비전을 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뭐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국어 출판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은요. 현재 아시아 즉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다섯 가지의 그런 리스크들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이 뭐가 있고 그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요. 뭐 미래를 뭐 예측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책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작가의. 그리고 이 책은요,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일단 정치 기업인들, 그러니까 뭐 재계 리더들에게는요, 경제적 성장, 뭐 무역, 개발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그냥 정치 안보적 맥락에서 어떻게 파악하게 해주고 또 정책 위반자들 뭐 정치인들한테는요 전쟁과 정치적 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잠재 요인들을 알려주고 서방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뭐 향후의 로드맵 같은 부분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언론계 종사자, 뭐 학생, 학자들에게는 민주주의 뭐 발전과 그런 각국 간의 다자 간의 협력, 뭐 경제 사회의 변화로 인해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 그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가가 제시한 5가지의 위험 요소를 보면요. 크게 첫 번째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단기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정치적 공동체가 없다. 세 번째는요. 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위협을 말했고요. 네 번째는 아시아 인구의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미완성의 정치혁명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5가지 위험 요소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제가 말했던 그 리스크들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해 보면요. 첫 번째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사회는요, 패권을 잡기 위한 힘의 게임인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의 주체는 중국과 미국의 구도입니다. 중국은요, 1960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요. 군사력을 급속히 현대화시키면서 강력하게 이제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뭐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요. 이 중국 주변 국가들, 뭐 인도나 중국, 그다음에 동중국해의 뭐 일본과의 그런 센카쿠 열도 이런 해상권 분쟁, 뭐 남중국해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지배권 이런 다툼, 이런 하여튼 각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군비 경쟁도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이런 아시아의 사회에서 각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 자국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강한 국수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요. 진짜 정말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이게 분쟁이요, 전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를 경고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런 분쟁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요,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뭐 전쟁과 식민주의 역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불신의 고리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는요, 각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받아왔고, 다음에 저희 나라는 뭐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 또 일본이 또 중국을 또 일부 식민 지배를 했던 경우도 있었죠. 자, 이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는요, EU가 있죠, EU. EU가 있지만, 어, EU 국가에 가입돼 있는 나라는요, 참고로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아시아에는요, 아시아 나라를 보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공산국가와 독재국가가 이렇게 혼재돼 있죠.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시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자, 지난 20년간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거는 중국 경제였어요. 근데 최근 중국 경제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 그 공산당 정부의 국가 주도에 의한 발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불균형이 와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는 잘 살고 못 사는 도시는 못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 이게 침체가 되는 거 있는 현상인데요. 또 특히 또 이게 주변 국가들이요. 중국의 이런 많은 인구의 소비 시장을 의존하는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경제 하락세는 주변국들에게도 동반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인구의 통계학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자, 아시아의 그런 강대국이 뭐 한국과 일본, 중국 다 아시죠? 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런 고령화 사회는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생산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집니다. 특히 이 중국은요, 1970년 후반부터 이제 실시해온 그 일자녀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요. 일자녀만 낳게 하니까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남자 숫자가요, 여자에 비해 3,400만 명이나 높다고요.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매춘이라든지 뭐 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결혼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를 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완성의 정치혁명에서는요,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변모해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책의 내용은요,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이런 핵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나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요.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과의 관계, 어떤 중국과의 관계, 뭐 여러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누가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 놓은 그런 분들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게 좀 똑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요즘에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시민. 자, 어, 뭐 제가 일단은 느낀 점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책 내용이 뭐 어렵지만 상당히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